오늘도 두 가지 사례 한번 해보겠어요.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이긴 해도 뭐 이제 이런 거 고쳐가면서 좋아지겠지만 한 아이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죠. 근데 집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입에다 달고 사는데 본인이 엄마가 그래서 내가 두 아들을 전부 다 안 돼 소리를 해서 우리 애가 좀 부정적으로 크면 어때? 어떻게 해요? 걱정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언어 습관이 안 바뀌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 또 뭐 너무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엄마가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성격이 급하니까 뭐 안 돼! 이러고 비켜! 그러고 꺼져! 뭐 이런 얘기를 먼저 더 많이 하는 엄마 같아요. 또 한 케이스도 여기도 어제 아이가 두 아이인데 막내 생기면서 이제 큰애한테 아마 신경을 들 써서 그런지 엄마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멘트를 이제 많이 한다. 또 미워하니까 딴청 불어요. 숙제하라 그러면 한 20번 해라 그럴 때까지 안 하고 막 결국은 이제 매를 들어야지 울면서 이제 하면 그때 엄마도 후회하고 애도 후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악순환적으로. 그리고 어느 날 낙서장을 보니까 엄마 욕을 그렇게 많이 써놨대요. 그래갖고 너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슬프지만 화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때로 엄마 말을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태도에 이제 엄마가 너무 못 참겠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상담이 오는 거지. 한 엄마는 안 될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내 우리 애를 이상하게 키우는 거 아닌가 걱정돼. 한 엄마는 너무 나를 미워하는데 욕까지 쓰니 그리고 내가 못 참겠다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쁜 엄마 역할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하지만 사실은 때때로 이런 것들도 엄마가 어디다 얘기 못하고 엄마를 다 처음 하기 때문에 다 이 정도는 듣고 크는 줄 알지만 이렇지 않은 집도 있고 정말 이거보다 더 심한 집도 있다. 그래서 나름 좀 지침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지요. 자, 안 될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엄마는 이미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 시점이에요. 좋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고치어야 되는데 얼만큼 내가 심각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 내가 추천하냐면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식구들 다 있는 데서 정말 내가 안 돼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또 언제 안 돼 소리를 꼭 쓸 정도로 내가 아주 안 돼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를 한번 잘 이렇게 관찰해 보려면 자기 언어적인 습관을 좀 녹음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하는 얘기 중에 내가 애들한테 용기와 힘을 주는 얘기를 더 많이 썼는지 오히려 애들한테 좌절과 힘들게 하는 힘 빼는 얘기를 더 많이 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심리학 연구하고 정신분석한 사람들도 얘기가 사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제 정신과적으로 힘들어서 가서 상담받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옆집 아저씨, 위층 아저씨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깝다는 이유로 말 막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두 번 널 본 게 아니라 1, 2년 본 게 아니라 너가 좀 그런 점이 있어. 그리고 말을 아주 대놓고 힘들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정신과 분석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안 돼 소리를 해서 애를 힘들게 하는 내가 상처를 주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막 슬퍼하는데 너 왜 슬퍼? 이러지 말고 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슬픈 거니? 얘기해 줄래? 이래서 좀 도닥거리고 좀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왜 또 울어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 엄마들 이렇게 수용하기보다는 충고해 주려고 그러고 명령하고 경고하고 훈육하고 훈계하고 설득하고 비판하고 또 서투른 정신분석까지 하죠. 내가 볼 땐 넌 또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수용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애한테는 상처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제가 옛날에 무슨 책을 보다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려서부터 엄마가 애가 자꾸 이렇게 클럼지 같다 그러지 막 자꾸 떨어뜨리고 힘들고 해가 너는 안 돼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대. 너는 안 돼 이렇게. 애가 컸어요. 사춘기 지나고 청소년기 지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가 안 될 때는 애가 그런데요 스스로. 그래요 엄마가 나는 어려서부터 안 된다고 했거든.
나는 안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그 엄마 안 된다는 소리를 하나의 무기로 생각하는 애를 봤습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야 엄마 우리 엄마들이 아유 저는 안 돼 소리 참 잘하는데 그 얘기 잘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그걸 무기로 삼아요. 그리고 엄마가 나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뭐가 되겠어. 이러면 좋겠어요. 애들은 듣는 대로 돼요. 엄마 말대로 되고. 그래서 이 안 돼 소리 하는 엄마는 이제부터는 좀 듣고 공감하려고 하고, 그쵸? 핀잔 주고 충고하기보다는 어때야 돼요? 공감할 거리를 찾는다든지, 웬만하면 걔 얘기를 전부 수용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고막 짜려봐요, 저한테. 어떻게 그걸 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이제 칭찬도 많이 하게 되고 격려도 하게 된다. 그래서 칭찬은 행위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돼. 어떤 일을 했을 때 해야 되고, 격려는 걔 그 행위자에 대해서 해야 돼. 걔가 힘들었을 때. 다음에 잘할 수 있거든. 그래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래 또 한번 우리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격려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격려받은 애가 또 굉장히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칭찬은 어떤 행위 결과니까 무슨 결과를 잘해야만 칭찬받잖아요. 그래서 칭찬보단도 격려를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요 하나이는 엄마를 미워한다. 그냥 숙제하라면 딴청하고 그냥 몇 번 부르고 나중에 엄마 기가 오르고 화가 나고 이제 매를 들고 울고 서로 또 후회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번복이 되는데 낙서장에 엄마 욕을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 애들이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로 푸는 줄 알아요? 욕으로 풀어요. 지금 청소년들 참 저는 이런 얘기 어떤 강연 때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 몇 명 지나갈 때 옆에 들어보세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쟤네가 학생 신분에 그 걔네들이 은근 스트레스가 많은 거지.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꽉 안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걸로 일종의 그걸 해소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어디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가 그 발견한 노트에서 그쵸 낙서장에서 엄마 욕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얘는 사실상 상당히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은, 그래서 엄마가 싫고 엄마 걸핏하면 때리고 소리 지르고 악 지르고 하는 그 엄마가 너무 싫으니까 그 욕을 쓰면서 그 일종의 해소를 했다 이렇게 저는 평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엄마는 잔소리 좀 많이 안 하시고 걔에 대한 또 다른 관심과 사랑을 좀 갖고, 또 이 엄마한테는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 막내 생기면요 큰애를 굉장히 큰애 취급해요 엄마들이. 근데 큰애도 아직 2살 차이면 얘도 아직 그냥 좀 관심을 받아야 될 애니까 항상 동생 때문에 내가 너한테 손이 미처 못 가는데 미안하다, 이건 너 혼자 했으니 고맙다, 이런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큰애는 그냥 보통이고 막내만 붙잡고 이러면 큰애들이 이렇게 퇴행성 행동하면서 더 애기짓 하는 걸 많이 보거든. 그럼 또 애기짓 하면 애기짓 한다고 또 엄마가 막 야단쳐요. 다루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큰애 붙잡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좀 하셔도 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악순환적인 고리는 누가 풀어야 된다? 엄마가 먼저 푸셔야 돼요. 부모 자녀지간에는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애가 먼저 철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움받는 엄마들도 이거 좀 돛 닦는 거다. 그래서 자꾸 딴청하고 이럴 때 소리 지르고 하지 말고 그만하고 숙제합시다. 이렇게 좀 단호하고 온화한 태도를 보여서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엄마가 화내지 않는다. 화내는 걸 자꾸 보이는 것도 화를 가르치는 게 되죠. 되게 집에서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애 중에 하나가 꼭 똑같이 배워서 합니다. 어쩌다 할머니가 얘 이놈아 그러면 그 이놈아 소리를 꼭 어디 가서 해요. 그래서 너 집에서 누가 이놈아 하는구나. 그럼 알고 보면 엄마 아빠는 안 하는데 할머니가 가끔씩 야 이놈아 그러면 이제 그 이놈아 소리가 너무 신기하게 들리는 거지. 그래서 언어적인 모델은 누군가 한 번만 하면 그대로 모델링 한다 이런 생각하면 이 안 돼, 또 엄마를 미워하는 거 모두 다 엄마가 먼저 변하셔야 된다.
스스로 변하긴 어렵다 이런 생각해서 오늘 요 컬럼 만들면서는 사실 엄마가 이제 애를 낳아서 제대로 사람으로 키울 때는 이 도 닦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은 아마도 필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다시 좀 새겨서 고치시려고 한다면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